안녕하십니까. 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주소산업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고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드론 전문가는 아니고요. 드론을 이용해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까 하는 부분 중에서 배송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행정안전부는 크게 이제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업무 중에 외계인 관리 업무도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부처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이런 것들을 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소인데, 주소에 대해서 아마 국내에 주소를 전문으로 연구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주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집, 내 것, 내가 가지고 다닌 것, 주민등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도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5년 전에 ISO 19160에서 주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집 주소가 아니고 객체를 식별하는 구분자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소라고 하는 것은 공간 속에서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를 음성 인식이나 인공지능 기술들이 구분해서 부를 수 있는 명칭들, 이런 걸 주소라고 한다. 그래서 주소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주소 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지번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이제 바꾸는 정책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소 체계 고도화해서, 지금 입체 복합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물도 위치를 찾기에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앞으로 이제 그라운드 시티라든가 컴팩트 시티들이 생기면 주소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해 갈 거냐, 그런 과제를 하나 추진 중에 있어서 작년에 부평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 이제 대전 일부 하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잡하다고 하는 잠실역을 이제 그 주소의 관점에서 한번 뜯어고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물 주소 부여인데요. 지금까지 주소는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경로를 안내하고 그 집의 위치를 찾는 이런 개념이었다면, 실제로 육교승강기에서 작년에 육교승강기에서 안전사고가 생겼는데 소방관이 육교승강기를 찾는데 2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물에도 주소를 부여한다. 그래서 육교승강기라든가 지진 옥의 그 대피 장소라든가 이런 34가지의 사물을 정해서 사물 주소 부여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주소가 GIS 그래피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국 돈으로는 약 한 11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주소를 이용한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런 판단하에 주소 기반의 혁신 성장 산업을 창출하는, 지원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드론 배송이고, 두 번째는 드로이드 배송, 세 번째는 실내 내비게이션, 네 번째는 그 모빌리티 주차. 이것이 이제 드론도 물건을 배달을 요청하는 사람이 주소를 불러주게 돼 있고, 그것을 드론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당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이런 개념들이 없이 드론이 그냥 날라서 조종해서 사람한테 떨어뜨려서는 실제로 산업 창출까지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소 정책과 관련해서 주소 체계 고도화, 또 사물 주소 부여,
혁신성장산업 지원 이런 큰 세 개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산업 지원 분야 중에서 이번에 이제 드론 배송에 관한 부분만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선 드론 배송이 필요했던 이유는 특히 전라도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아침에 배 타고 시장에 나와서 하루 자고 새벽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고흥의 진지도에 가면 정기 여객선 자체가 없어서 동네 이장님이 태워주지 않으면 육지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도 여지까지 도심에서 쭉 살면서 설마 그런 데가 아직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회를 지역을 방치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추진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드론 배송과 관련돼서 지금 CJ나 이런 데서 몇 번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드론 배송도 상당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당한 인프라의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공공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들, 특히 이제 우편 배달에서 특수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집배원이 4시간, 5시간 걸려서 270원짜리 봉투 하나 주고 오는데 이런 데가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런 데를 중심으로 공공 부분에서 시장을 창출해서 이걸 민간 부분으로 확산해 보자. 그래서 드론 배송과 관련된 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전국에 가서 확산이 되려면 우선은 이제 드론 배송과 관련된 분야들이 안착화될 수 있도록 공공 부분에서 시장을 창출해 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추진 경과는 이 2017년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이제 시연을 수차례 했는데 이 시연이라는 것이 그냥 시연이지 실제로 이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의 기술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안착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부에서 2022년까지 드론 기체를 만들고 운영 기술을 만드는 R&D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작년 2017년 말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 배달점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충남과 전남을 대상으로 개념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설명드릴 것이 작년에 충남과 전남에서 실시한 드론 배송과 관련된 개념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올해 충남과 전남을 대상으로 시험 비행을 이제 시작을 했고 또 한 지역 전주에는 배달점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주소하고 드론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느냐? 왜 지역 밀착형이냐? 왜 주소 기반이냐? 이런 건데요. 지역 밀착형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철탑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만이 잘 알고 그것을 데이터를 또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오랫동안 쌓으려면 초기 단계에는 지역 중심으로 드론 배송이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주소 기반인 이유는 배달을 요청하는 사람이 좌표로 배달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이용을 해서 어디로 배송해달라. 그 주소에 사는 누구한테 배송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드론 자체는 우리가 주소를 입력을 하면 드론 자체는 좌표를 인식해서 찾아가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주소 기반의 드론 배송 체계라는 개념이 나왔던 거고요. 제가 이제 개념 모델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배달점이라는 겁니다. 배달점은 어떻게 찾냐면 주민들이 나는 드론으로 배송해서 물건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집배원이 저기는 드론으로 날려야지 내가 갔다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데 중에서
드론이 착륙할 수 있는 5m 정도의 평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주소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당이라든가 이런 걸 찾는 것이고, 아니면 집이 밀집돼 있으면 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점을 설치를 하고요. 그 배달점은 드론이 반경 10km 정도 왕복 운항한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기지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거점인데 거점을 설치하는데, 요것은 뭐냐면 드론이 물건을 싣거나 이 착륙하는 장소가 이제 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점에는 드론 배달점이라고 하는 마크만 하나 박아놓고, 여기 그 거점에는 안전 펜스나 이런 걸 칩니다. 왜냐하면 자주 이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배달점에 안 하는 이유는 드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론이 마이크도 달고 스피커도 달고 카메라도 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사람이 있으면 착륙하지 않고 정지해 있어야 되고, 배달점마다 안전 펜스를 설치하자는 초기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비용 낭비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드론이 그렇게 좀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이 배송망들이 2개에서 5개가 모이면 이제 하나의 기지가 되는 겁니다. 기지라고 하는 것은 조종사가 위치해 있고 시스템을 설치해서 드론을 운영하는 이런 사무실 같은 공간을 기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제가 쭉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배달점은 이렇게 이제 일반형 배달점에서 개인들이 자기 마당이나 이런 데 이제 설치하는 데고, 옥상형 배달점 뭐 이렇게 집단형 같은 데는 집이 밀집돼 있어서 드론이 착륙하기가 어려운 데들은 여러 집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배달점. 이동형은 이제 차량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동했을 때 그 주소도 같이 이동해서 해당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은 크게 이제 관제 시스템, 운영 시스템이 있고요. 이제 관제 시스템은 LG U+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R&D 하는 데에서 개발해 놓은 제품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공공 부분에서 건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부분에서 우선 당장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은 물건을 접수받고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시스템은 작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는 시스템이 통합관리 시스템인데, 통합관리 시스템은 전국에 있는 배달점들에 대한 정보, 항로 정보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거기서 그 바람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한가운데 모으는, 전국자 데이터를 한가운데 모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행정망과 일반 웹망을 분리를 해서 운영은 일반 웹에서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공급하는 것은 행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그러면 여기를 어디에다가 활용을 할 거냐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드론의 기본 무게를, 짐을 실을 수 있는 기본 무게를 10kg를 잡았어요. 그래서 드론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25kg. 그것이 이제 현재 개발된 배터리에서 개발한 기체의 사양인데, 왜 10kg냐면 우리가 구호물품 한 보따리 무게가 10kg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용품을 전달하거나 구호물품을 전달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집배원들이 특수지역 배달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기적으로는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까지 확대를 해서 이제 하되, 이 배달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개인이 물건을 받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는 드론 배달 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공개해서 공동적으로 활용토록 하자,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가장 염려하는 것이 기체허구 운항 기술인데, 그것을 뭐 행안부에서 기체와 운항 기술을 개발하진 않고요. 요거는 이제 과기부하고 산자부에서 산업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2022년도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행안부에서는 2022년까지 전국 10곳의 기지를 도서오지의 기지를 선정을 해서 2022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도서오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좀 바꿔보고 또 그렇게 설치된 배달점들을 드론 배달 산업 하는 분들한테 공개를 해서 드론 배송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만든다. 이것이 이제 행안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31일 날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그 과기부 충남도 전남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다음에 오늘 회의를 주관하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6개 기관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실제 기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협약식을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 영상은 조금 이따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드론 배송과는 좀 관련 없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회의나 전문가 회의나 이런 데를 가면 항상 저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 분야의 주소를 이렇게 적용을 해야만 그 시스템들이 아니면 그쪽의 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대부분이 그쪽에 상대 쪽에 이제 연구하시는 전문가들 말씀이 그거는 주소 전문가가 해야지 내가 주소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넣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그 체질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13일 날 창립총회를 하는데 주소 기반 산업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약 한 4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그 참여가 지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장 서비스를 하고 싶으니 주차장에 주소를 부여해달라. 그러면 그 기업들이 요구를 행안부에서 반영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다만 하나의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 주소 기반 산업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소 기반 산업 협의회를 만들었고 주소 기반 산업 협의회에서 주소 정보 구축이나 시장 지원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 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인 주소 활용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로 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준비단을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이제 9월 3일 날 4일 날 대전 모건대에서 주소 기반 혁신 성장 산업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7월 31일 날 당진시의 그 난지도와 대난지도와 소난지도 두 개의 배송을 하고 돌아오는 시연을 했고 그날 협약식을 좀 했는데요.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마이크를 드려?
이 배달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와서 50m 상공으로 올라와서 쭉 직진을 하는데 굉장히 애먹은 것은 출발점과 도착점의 바람은 예측이 가능한데 중간에 이제 바람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착륙 오차가 한 1.5m 정도 났습니다. 그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배송이 완성도 있게 성과가 나서 국민들한테 또 드론 산업에 기여하는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